우리가 지금 마드리드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거든. 한 달 살기라는 말이 워낙 익숙하고 많이 쓰니까 그렇게 부른 거고, 사실 총 계획은 3달이야.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마드리드가 왜 그렇게 좋게 느꼈는지는 영상에서 차차 풀어볼게. 우리는 진짜 스페인어 1도 모르고 왔고, 영어권도 아닌 나라를 왜 골랐는지 물가, 집, 치안, 친구, 돈까지 우리가 직접 살면서 느낀 것들 하나도 안 빼고 다 얘기해볼게. 파트 1. 우리가 그냥 3달 살기로 안 끝낸 이유. 사실 우리가 어학원도 같이 다니는 중이거든. 낮에는 어학원에서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스타벅스나 카페 가서 일도 하고 작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아니면 마드리드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바에 가서 뭐 월드컵도 보고 이러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 처음에는 우리도 그냥 3달 살기 하러 올 예정이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살러 오는 거 스페인어까지 배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학원도 가보자 해서 오게 됐어. 근데 이렇게 막상 살아보니까 3달 살기에, 그러니까 한 달 살기에 어학원을 얻는 게 무조건 더 이득이더라고. 왜 더 이득이고 추천하냐면, 어학원을 다니면 친구, 언어, 경험 이 3가지가 그냥 따라오거든. 매일 갈 곳, 그러니까 루틴이 생기고 매일 만날 친구들도 생기고 마지막엔 스페인어 실력까지 남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해외살이를 자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꼭 새로운 나라에 간다고 막 친구가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울 때도 있긴 해. 일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돌아다닐 기회는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일단 어학원은 아침에 억지로라도 나가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하고 강제로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비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비싸서 꽤 괜찮겠다 싶더라고. 파트 2. 근데 왜 스페인? 이것도 왜 스페인어? 왜 마드리드에 왔는지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일단 왜 영어권 나라가 아니라 스페인 나라를 이번 목적지로 골랐냐면, 우리가 레게톤을 너무 좋아하고 몰타 때부터 라틴 문화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 라틴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서 쓰는 언어인 스페인어에 관심이 가지게 됐고, 또 그런 걸 배워보고 싶더라고. 몰타에서 인턴십 할 때 라틴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성격이 프렌들리하고 그 친구들 덕분에 몰타살이가 외롭지 않고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스페인어에 관심이 갔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 그래서 스페인어를 쓸 수 있으면 친구들하고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유럽 애들을 만나면은, 아니 스페인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한 몇천 번 들었어. 내가 호주 워홀할 당시에도 다른 나라 애들은 호주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근데 스페인 애들만 스페인이 최고라면서 결국 호주에서 워홀하고 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더라고 나중에는. 물론 내 주위에서만 유독 그랬던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스페인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그리고 요즘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제3 외국어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 중에서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모국어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언어거든. 그래서 활용성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 중국어도 유용성이나 커리어 면에서는 물론 유용하고 좋긴 하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고등학교 때 몇 년 배웠는데 안 되더라고. 좀 활용 높은 언어를 하나 배우고 싶은데 뭘 배우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페인어도 정말 추천해. 남미, 스페인, 미국까지 이 스페인어로 다 갈 수 있으니. 그럼 그 중에서도 왜 하필 바르셀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마드리드냐면, 바르셀로나는 물론 바다도 있고 관광지고 이런 건축물들이 엄청 예쁘긴 해. 근데 정통 스페인어가 아니라 카탈루냐어까지 섞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순수 스페인어를 배우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우리가 스페인어도 처음 배우는데 카탈루냐어까지 더해진다 생각하면 그냥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전통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한 것도 있었어. 바르셀로나는 훨씬 더 투어리스틱하고 대부분 영어만 할 줄 알아도 소통이 다 된대. 그런 반면에 마드리드는 확실히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좀 더 많이 쓰이는 편이고, 그래서 3달 살기 플러스 어학연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드리드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어. 파트 3.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거. 일단 스페인어 하나도 못하는데 진짜 가도 돼요? 우리도 스페인어 진짜 1도 모르고 왔거든? 근데 여기서 1도 모른다가 진짜 한마디로 못하는 정도였단 말이야. 홀라라는 인사도 우리가 진짜 비행기에서 검색하고 알았어 사실. 근데 학원에서 알파벳 하나하나 읽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은근히 이게 또 배울 수 있더라고. 그리고 일단 나처럼 왕초보로 오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물론 한국에서 당연히 기초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오면 완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그래도 언어는 현지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고 우린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해도 여기 와서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스페인어를 한마디로 못해서 못 온다, 이거는 조금 핑계라고 생각해. 아니 영어 못하는데 스페인어 배워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은근 진짜 많이 물어봐. 놀랍게도 여기서 어학연수 하면 스페인어랑 영어가 둘 다 동시에 는다는 거. 여기 오는 애들이 딱 두 부류거든. 첫 번째는 영어 원어민이거나 독일, 북유럽 애들처럼 영어 엄청 잘하는 애들, 아니면 스페인어를 잘하고 더 배우고 있는데 영어는 전혀 못하는 애들. 근데 왕초보로 우리처럼 오면은 처음에는 스페인어로 대화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하는 애들이랑 먼저 어울린단 말이야. 스페인어 배우러 왔는데 영어 실력도 느는 거지. 근데 또 스페인어밖에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스페인어도 강제로 써야 되고 그래서 둘 다 같이 늘릴 수 있어. 아무 베이스가 없는 왕초보 시절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언어든 간에 어학원을 다니는 걸 정말 추천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어학원 안 다녔잖아? 그럼 스페인어 평생 못했을 거야. 우리가 확실히 느꼈던 게 지금까지 라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스페인어 쓰는 친구들하고 논 적도 엄청 많단 말이야. 걔네가 스페인어로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스페인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라고 인식을 못한 것 같아, 우리 뇌에서. 근데 스페인어를 일단 조금이라도 배우고 기초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스페인어를 하잖아? 그러면 단어가 조금씩 들리면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 파트 4 어학연수 리얼 라이프. 일단 학원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해볼게. 일단 스페인 어학연수는 정보 자체가 많이 없거든. 위치랑 수업 후기를 위주로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다니는 어학원인 마드리드 유레카 어학원을 오게 됐어. 일단 위치가 마드리드 초초초 중심가에 있거든. 우리가 어학원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쉐어하우스 밖에 나가잖아?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위치야. 특히 유명한 유적지나 성당, 공원을 가도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또 마드리드 하면은 뭐 클럽, 바 이런 문화가 유명하잖아. 이런 데도 다 도보권으로 가능한 거리여서 이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은 다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지하철권을 샀는데도 쓰지를 않았어. 그리고 수업 퀄리티도 당연히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걸 느꼈거든. 일단 선생님들도 다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이고 물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스페인어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시더라고. 두 번째, 대형어학원, 소형어학원. 대형어학원의 장점은 일단 반이 다양하고 사람의 양자체, 학생의 양자체가 엄청 많다는 데 있어. 그에 반해서 소형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서로서로 친밀한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좀 더 가깝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 이건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선호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다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루에 3시간 반 동안 어학원을 가는 거야. 문법 2시간 하고 말하기 1시간 반.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인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언어 배우기에는 진짜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 수업은 어떤 언어로 진행되나요? 수업은 첫날부터 그냥 무작정 스페인어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무조건 스페인어로만 수업을 하고, 처음에는 진짜 멘붕이란 말이야. 좀 짜증나기도 하고 멘붕이 되기도 하는데 일주일만 지나잖아? 이게 진짜 빨리 늘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야. 선생님이랑 일단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바디랭귀지랑 쉬운 언어로 하니까 초보도 어떻게든 알아듣게 돼. 다음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영어를 안 쓰나요? 마드리드에선 영어를 쓰는 게 진짜 힘들어. 왜냐면 영어를 쓰는 사람 자체가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 동네 카페나 뭐 마트 아저씨들하고도 스페인어로 대화할 수도 있고 스페인어 실력 늘리기에는 진짜 최고거든. 파트 5. 스페인어 진짜 느나요? 나는 진짜 알파벳도 모르고 스페인어 단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왔단 말이야. 그런데 2달 만에 이제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한 미래형 시제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어. 이젠 KFC 가서 요거 먹을게요? 아니면 포장이에요? 생존형 스페인어는 아직 조금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어. 처음에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외워 싶었는데 계속 어학원에서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더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원어민 애들이나 스페인어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많이 듣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급속도로 스페인어가 늘 것 같아. 밖에서 스페인어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트를 가도 카페를 가도 택시를 타도 동네 친구를 만나도 쓸 곳이 진짜 많거든. 교실에서 배운 걸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그냥 널려 있어.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인 거든. 파트 6 스페인의 최고의 무기 분위기랑 친구. 일단 여기선 친구 사귀기가 너무 쉬워. 스페인어 늘리기 이만한 환경이 또 없고 여기엔 스페인 사람들도 많은데 라틴권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 진짜 라틴 사람들은 프렌들리함이 넘사벽이야. 정도 진짜 많고 친구가 돼도 한국인하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으니까 스페인어가 늘 수밖에 없더라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스페인어까지 늘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스페인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 우리가 낮에는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엔 스타벅스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그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들하고 어쩌다 말을 트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하고 스타까지 교환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이 놀러 나가게 되면서 진짜 찐친이 됐어. 스페인에서는 막 특별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놀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학원에 다니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이유가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다들 너무 프렌들리하단 말이야. 어학원에 다니면 자연스럽게 정말 외롭지 않은 재밌는 해외살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영어도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친구 사귈 수 있을까? 또 걱정이 되잖아. 다들 스페인어 배우는 입장이고 서로서로 친구가 되고 싶다 보니까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다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 열린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다음은 여유. 마드리드에는 여유로움이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것 같거든. 도시 자체가 너무 여유롭고 진짜 느긋해. 공원 나가보면 진짜 그림 같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강가에 누워가지고 책 읽고 강아지 풀어놓고 낮잠 자고 이런 게 너무 여유로워서 좋더라고. 가끔 나 혼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진짜 여유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 파트 7
7. 마드리드 생활, 물가나 치안, 일상. 일단 물가가 비싸냐면 스페인 자체가 유럽 내에서 물가가 비싼 나라는 아니거든. 근데 아무래도 유로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저렴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나 이태원, 압구정 이런 물가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우리가 외식을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 달 살기를 하다 보면은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경우도 많고, 여기는 레스토랑보다 식료품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 집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지금 마드리드 집값이 치솟고 있거든. 진짜 돈을 많이 내지 않는 이상 방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학원을 통해서 와서 진짜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세 달 살기로 왔으면 이 집 대란 속에서 우리가 직접 집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세 달 살기 하러 와서 살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더라고. 이게 또 어학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학원을 껴서 어학원 차라리 수업도 듣고 집도 쓰고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는 추천을 해. 그리고 우리 룸메가 무려 11명이거든? 진짜 너무 재밌어. 외국에 나왔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잖아. 그럴 때는 진짜 쉐어하우스만 한 게 없거든? 그 다음 여자 혼자 치안 괜찮은지. 솔직히 다들 유럽 하면은 소매치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 근데 마드리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전했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도 버스도 안 타고 이제 핸드폰 꼭 붙들고 택시 타고 왔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핸드폰 스트랩도 안 하고 다니고 길에서 그냥 핸드폰 하면서 다니고 버스에서도 핸드폰 하고 우리가 겁먹은 거에 비해서는 별거 없더라고. 길에 경찰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 소매치기 많이 못 봤다고 하더라고. 마드리드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도. 주방 같은 것만 내가 신경을 쓰고 폰을 여기저기 막 두는 것만 아니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 밤에 다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 스페인이 원래 밤 문화가 되게 큰 부분이란 말이야. 진짜 새벽 4, 5시까지 사람들이 길거리에 바글바글해. 그래서 오히려 밤늦게 다녀도 사람이 많으니까 덜 무서운 것 같아. 우리는 그럼 마드리드에서 보통 뭘 하고 지내냐면 하루가 은근히 알차다. 오전에는 어학원에 가서 3시간 반씩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밥 먹고 오후엔 수영장 가서 막 수영하고 수다 떨고 널브러져 있고 간식 먹고 저녁 되면은 친구들이랑 펍 가고 클럽 가고 이렇게 노는 게 일상이야. 심지어 여기 진짜 좋은 게 해가 밤 9시에 지거든. 밤까지 진짜 쨍쨍하게 놀 수 있어. 난 이런 부분에서 행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 그 다음 마드리드의 클럽과 파티 문화. 이런 게 또 마드리드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 마드리드가 클럽으로 진짜 유명하긴 하거든. 왜냐면 일단 엄청나게 크고 좀 삐까뻔쩍한 그런 클럽들이 많긴 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저녁을 막 밤 9시, 10시에 먹어. 그리고 나서 자정쯤에 가서 바에서 한 잔을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클럽은 보통 뭐 새벽 1시, 2시 이 정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클럽이 6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새벽까지 계속 같이 놀다가 해장으로 우리가 국밥 먹고 라면 먹고 이러는 것처럼 얘네는 막 피자 먹고 추러스 먹고 집 가는 게 국룰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 추러스 먹고 집 가는 거? 게다가 여기는 스페인이니까 레게톤이나 라틴 음악들이 엄청나게 유행이란 말이야. 처음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신나고, 스페인 음악은 가사 몰라도 그냥 신나는 것 같아.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트 A, 비용, 예산 총정리. 솔직히 가장 궁금할 부분이잖아. 우리가 딱 숫자로 말해줄게. 일단 집값은 우리가 어학원 쉐어하우스에 산다고 했잖아. 총 8룸에 화장실이 3개거든.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방씩 한 달에 700유로씩 내고 있어. 외식이나 카페는 우리가 거의 나가서 먹지를 않아가지고 한 달에 총 300유로 정도 쓰고, 얼마 정도 하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커피 한 잔에 4.5유로 정도 하고, 음식을 시키잖아? 그럼 15유로가 넘는 경우도 많아. 심지어 맥도날드를 가도 세트 메뉴를 시키면은 12유로에서 15유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맥주는 4유로였는데 또 칵테일 같은 거는 7유로부터 15유로까지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거든? 우리가 한 300유로 정도 쓰는 이유가 잘 나가지는 않는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많이 가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가끔 놀러 나가면은 클럽이나 바를 갈 때가 많은데 여기는 입장료가 대부분 다 있어. 조그마한 바 이런 경우에 15유로, 일반적인 클럽은 20유로, 25유로, 좀 유명한 곳은 30유로인 곳도 있어가지고 장보기 식료품은 한 달에 150유로에서 200유로 정도, 일주일에 25유로에서 뭐 50유로까지 탈 때마다 매번 달라지긴 하거든. 우리가 어쨌든 한국 음식 같은 것도 해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크게 뭐 소스나 요리할 큰 재료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영상추만 사던가 떨어진 계란을 사던가 이렇게 조금 담으면 25유로 나오기도 하고, 쿠팡하고 비슷한 정도에 살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있으면은 아시아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장보기 물가도 싸지는 것 같아. 김치를 또 한 3, 4유로 이런 거 사잖아? 그럼 진짜 피클통 같은 거에 담아주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 2, 3kg 이런 좀 큼지막한 거 있잖아. 거의 한 40유로 나오거든? 7만원? 8만원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통비는 한 번 지하철을 타면은 2.5유로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어학원 쉐어하우스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교통비는 나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한 달에 많아봤자 15유로? 어디 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학원 학비는 12주
그러니까 총 3달을 결제를 해서 1,890유로여서 우리가 이 정도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점 참고해서 유럽 한 달 살이나 어학연수 온다면 예산을 잡기를 바래. 유럽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에 따라 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 왜냐면 외식이랑 장보기 물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더 크더라고. 그럼 파트 9, 솔직한 단점. 첫 번째는 일단 언어 장벽이야. 특히 마드리드는 영어가 잘 안 통해. 동네 마트나 병원에 간다던가 어린 나이대인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도 영어가 거의 잘 안 통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 스페인어를 막 시작했을 때는 솔트 이런 것도 손짓 발짓을 좀 해야 되고, 스페인어도 하나도 모르면 사실 조금 혼자서 뭔가를 처리한다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해. 근데 솔직히 이게 바로 우리가 어학연수를 마드리드에서 하기를 진짜 추천하는 이유야. 스페인어를 안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스페인어를 해야겠지. 나는 어차피 스페인어를 배울 거라면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 여름엔 진짜 미치게 덥고 에어컨이 없는 집이 많다는 거. 솔직히 선풍기도 잘 없는 집이 많아서 난 진짜 놀랐어. 마드리드의 여름은 지금 거의 40도에 육박한단 말이야. 근데 오래된 건물들은 에어컨이 거의 없어. 현지인 집에는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 같이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에어컨을 달아주는 경우가 에어컨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막 흔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 여름에 올 거라면 집 구할 때 에어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이 다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집에 선풍기 하나 갖고 잘 산단 말이야. 나름 중고로 선풍기에 10유로만 사니까 사실 한 일주일만 살면 다 적응해서 살 수 있을 거야. 파트 10 결론. 이런 사람한테는 추천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비추합니다. 일단 추천하는 사람, 당연히 스페인 문화권이나 라틴 문화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추천하고, 실용적이고 배워두면 좋은 제3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중국어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 느껴지는 사람한테도 추천해. 무엇보다 혼자 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추천. 그 마드리드 어학연수는 진짜 어디서도 못 느껴본 친구들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인생 경험이 될 거야. 반대로 비추천하는 사람은 관광지를 편하게 돌고 쉬다 오는 게 목적인 사람은 꼭 어학원을 맨날 나가는 게 지칠 수 있어. 특히 마드리드가 사람도 엄청 많고 관광객도 엄청 많다 보니까 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게 계획대로 굴러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 스페인은 일단 행정 처리 속도도 느리고 사람들도 좀 여유롭고 느긋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 약속 같은 게 막 딱딱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어학연수 같이 사람 막 북적북적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같이 놀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칠하게 한 달 살기 하는 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런 게 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 사람 만나고 재밌게 놀고 그런 걸 원하는 실서지들이라면 한 번쯤 와보는 거 너무 추천해.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해외살이,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스페인은 그중에서도 진짜 꼭 한번 살아봐야 돼 하는 나라 중 하나였어. 물가도 유럽치고 착하고 치안도 진짜 괜찮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여유롭고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어. 한국에서 좀 바쁘게 살던 사람일수록 여기 오면 진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느낀 게 최대한 길게 3달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유럽 한 달 살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 후보에 스페인도 한번 진지하게 올려봐봐. 여유가 된다면 우리처럼 어학연수를 같이 하는 것도 정말 추천해. 그냥 관광만 하다가 오는 것도 좋지만 뭔가 언어 하나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경험까지 하고 여기에서 친구도 사귀고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좀 더 많다고 나는 느꼈단 말이야. 아침에 매번 어학원에 가고 이렇게 나갈 곳이 생기니까 해외에 있더라도 뭔가 삶이 좀 해이해지는 게 아니라 루틴도 딱딱딱 생기고 뭔가 그 나라에 적응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친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와 나도 스페인에서 살아보고 싶다, 마드리드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걸스들이 있었다면 뭐든지 DM으로 남기거나 댓글로 남겨줘.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어학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수강료 10% 할인 쿠폰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할인 쿠폰 저장해둘 시스터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줘. 그럼 우리가 할인 쿠폰 알려줄게. 유럽 한 달 살기나 어학연수 진심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진짜 떠나고 싶을 때 한번 꺼내봐봐. 우리 마드리드 일상이랑 다음 나라 이야기는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해두면 안 놓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 그럼 빠이.